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4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입니다. 그 내용은 국방비를 증액하고 국경 보안 예산을 증액하고 동시에 국내용 프로그램 예산은 깎고 또 복지 예산도 깎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Medicare, Medicaid, Food Stamp 예산도 크게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수입과 지출을 합해보니까 미국의 적자와 부채는 계속 증가합니다. 다음 10년 후에 미국의 부채가 7조 1천억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대통령의 예산안을 보통은 Vision Statements 이렇게 부릅니다. 비전을 숫자로 제시한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제시한 대로 예산이 그대로 짜여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조세권은 의회의 몫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서가 바로 대통령의 국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목표 설정에 의미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하는 연방정부의 예산안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그 밖에 다른 예산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서 4조 4천억 달러짜리 예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산안은 그러나 현재로는 의회에 제출된 것이고 의회가 여기에 동의해야만이 예산으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해진 국가 재정의 사항들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면은 우선 감세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미 상원, 하원에 통과가 있었고 대통령이 서명을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1조 5천억 달러의 세수를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하는 안인데 한쪽에서는 감세로 인한 경제 성장 정책이다 해서 환영을 하고 있고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의 정책이다 하고 비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감세 정책이 결정된 이후에 일부 기업들이 감세로 인한 절약할 수 있는 돈을 근로자들에게 푸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20만 명이 지금까지 보너스를 받았고 이제 앞으로 세금 보고 시에 세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고용이라든가 임금 상승 또는 소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세수 증대가 되면은 계획대로 국가 경제 성장이 촉진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업이 투자를 주저한다든가 임금으로 돌리지 않는다든가 저축을 한다든가 다른 곳으로 빼돌린다든가 할 경우 또 소비자들이 제대로 소비를 하지 않고 빚을 갚는다든가 저축을 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하면은 이 경제 성장의 속도가 늘어지고 목표로 했던 오프셋 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성패는 조금 더 두고 볼 일입니다. 제2의 요소가 있습니다. 의회가 결정한 2년 동안의 지출 계획안입니다.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한 협상의 결과인데 이것도 이미 의회에서 동의를 했고 대통령이 서명을 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국방비를 크게 증액한다. 그리고 동시에 국내 프로그램 지출도 늘린다. 그 규모가 약 5천억 달러나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시설 개수사업입니다. Infrastructure Proposal이라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조 5천억 달러를 들여서 노후한 도로, 공항, 항만, 다리를 새롭게 해서 산업기관시설을 개선한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국경 보안, 그리고 멕시코 장벽 이런 거로 인해서 또 큰 돈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화당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통적으로 균형 예산을 주장하는 당입니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추구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는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민주당과 바뀐 감이 있습니다.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대로 하면은 10년 후에 미국의 부채가 7조 1천억 달러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부채가 20조 달러니까 재정 상태가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미국의 경제가 크게 성장을 하고 교육을 잘하고 규모 있게 살림을 하고 그래서 부채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느냐, 이것은 아직도 분명치 않은 상태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 재정 악화를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해법은 일단 그 세이프티 넷 예산을 줄이는 겁니다. 사회 보장 예산을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정치 이념에 따라서 이 복지 예산 삭감을 정당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빈익빈의 요인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현실은 앞으로 한 10년 동안 메디케이드 기금을 2,500억 달러 그리고 메디케어 기금을 약 2천억 달러 정도 삭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과 중산층들의 혜택인데 하우징이라든가 헬스케어, 의료보험 혜택 또는 푸스탬프들 이런 혜택들입니다. 이 푸스탬프의 경우에 10년 동안 2,130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를 줄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만 170억 달러를 줄입니다. 22%를 깎는 셈입니다. 지금 미국의 저소득층 한 4,200만 명 정도가 월 평균 120달러 정도의 푸스탬프를 받아서 식품 구입에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시카고에 사는 우리 한인 연장자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푸스탬프 삭감 계획에는 수혜자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푸스탬프의 제공 방법을 달리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크레딧 카드 형식으로 해서 그로서리에서 식품 구입을 자유스럽게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없앤다는 것이죠.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식품을 직접 박스에 넣어서 배달을 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대량 구입을 하고 이 소매상의 마진을 없애고 하면은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또 당뇨병이 있다든가 지병이 있는 사람들의 식품 또는 우리 한인 연장자들 대부분이 한식을 선호하시는데 한국 그로서리에서 식품을 구입하는데 일괄적으로 박스에 넣어서 식품을 주면은 여기에 문제가 이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푸스탬프 운영 방식이 바뀔 경우에는 지난 40년 동안 시행되어 온 정부의 식품 보조 사업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 측의 반응입니다. 척 슈머 상원 총무가 어제 한 얘기입니다. 대기업들이 수십억 달러, 수백억 달러의 감세 혜택을 즐기는 동안에 저소득층, 중산층, 그리고 노인들, 고령자 시민들이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푸스탬프 걱정을 해서 되겠느냐 하고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2월 13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국방부문 지출을 크게 늘리고 대신 중산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크게 축소하는 내용의 2019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4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트럼프 예산안은 연방 적자를 늘리지 않겠다던 트럼프 자신의 공약과 달리 연간 1조 달러 이상 연방 적자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예산안이 연방의회에서 받아들여진다면 푸드스탬프, 주거보조비, 학자금 융자 등의 혜택이 대폭 삭감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제안한 2019 회계연도 예산안 가운데 푸드스탬프에 대한 부문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예산안은 월 90달러 이상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고 있는 3,800만 명에 대해 절반을 식품 박스로 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소득층 지원 단체들은 트럼프 계획이 실시되면 푸드스탬프 수혜자의 80%가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혜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식품을 선택할 수 없고 식품 수령 장소까지 차편이 문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민주당과 공화당에게 어려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이민 온 청년들에게 법적 보호가 주어지도록 지금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이 우리의 마지막 찬스다.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3월 5일이라는 트윗을 보냈습니다. 공화당도 어젯밤 이민법 논의를 이번 주 내에 끝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입니다. 천재 스노보더 재미동포 클로이 킴이 평창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역대 최연소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클로이 킴은 어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 3차 시기서 만점에 가까운 98.25점을 받아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금 3개, 은 1개, 동 2개로 전체 순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늘 새벽 김민석이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500m에서 1분 44초 93의 기록으로 깜짝 동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여자 쇼트트랙 500m 결승에 출전한 최민정은 두 번째로 결승선에 들어왔지만 실격당해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금 1개, 동 1개로 전체 순위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매디건 하원 위원장의 보좌관이 성추행 혐의로 파면됐습니다. 케빈 퀸, 그는 부하 여성 직원에게 외설적인 텍스트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등 성추행을 장기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 사실을 리더들에게 오래전에 신고했으나 지각 조치가 이뤄졌다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폭설과 추위로 생긴 빌딩의 고드름이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카고시에 접수된 고드름 피해 신고가 수천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고드름으로 지붕 누수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층 빌딩의 대형 고드름 낙하로 인한 행인들의 부상 피해도 있습니다. WLS 채널 7 뉴스가 평창올림픽 보도 중에 자막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채널 7은 지난 토요일 아침 뉴스 시간에 평창올림픽을 PF창 2018으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PF창은 중국 음식점 이름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날씨 보이겠고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낮 최고 33도, 밤 최저 24도. 내일은 낮 기온이 40도를 넘으면서 추위가 주춤하겠지만 흐린 날씨 보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일부 지역에는 오후 한때 약한 비가 지나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에는 곳곳에 옅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41도, 밤 최저 35도. 목요일도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39도, 밤 최저 25도.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28도, 밤 최저 11도입니다.